이제 지난주 주말에 상당히 좀 폭탄 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가 이제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사측에서 스스로 이제 판매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보사 같은 경우에는 그 코오롱 티슈진 코오롱 생명과학의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신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크게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한가까지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이제 그 코오롱 티슈장 별개로 또 하한가를 간 종목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보사 같은 경우 판매 중단에 대한 악영향을 시장이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인보사 개발을 위해서 그 코오롱 티슈진이 투입한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2017년이란 2018년에 이 인보사 개발 때문에 모두 다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보사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인보사의 주성분 중에 한 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슈만 따지면 상당히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성분을 허가 받을 때 처음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식품의약처에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이제 승인이 되고 통과가 돼서 판매가 되고 이런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다른 세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다른 세포로 임상 1상, 뭐 2상, 그리고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크게 이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바뀐 세포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슈가 어쩌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악재의 연속성이 그렇게 많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품목을 바꿔서 제어가를 신청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또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인보사 같은 경우 일본에 이미 한 6천억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환 의무가 없는 그 초기 계약비는 300억만 받았어요. 그 중에 150억이 코오롱 티슈진의 목이었었던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에도 2천억 이상,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그 다른 나라에 1,000억 정도, 기타 다른 나라에도 한 100억, 200억 정도 계약이 맺어졌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잠정 판매 중단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 수출을 했었던 계약이 조금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상은 3상에서 가장 모멘텀이 크게 부각됩니다. 3상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신약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니까.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중단이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인보사에 대한 모멘텀은 크게 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임상 1상과 2상에 뭐 A라는 그 성분이었는데 3상을 갑자기 B로 바꿔서 임상을 진행했다, 이러면 이건 엄청 큰 문제예요. 근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그 바뀐 품목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품목 변경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 주가가 살아날 가능성도 어쨌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슈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인보사 K의 출고를 오늘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중지를 했습니다. 빠른 대응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는 이제 인보사 K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검증을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임상을 진행해 오면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 변화만 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급락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하한가고 이제 하한가 잔량도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추가 하락은 기본적으로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이번 이슈가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랬다 혹은 이 뭔가를 속였다라기보다는 단순한 착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를 좀 정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하겠지만 결국은 이제 그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을 재검증을 받게 된다면 주가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한가 종목에 대한 대응법인데 사실은 하한가 갈 종목을 안 사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한가를 가는 거를 뭐 예측한다면 당연히 안 사겠죠. 근데 지금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한가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팔아야 된다고 해서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 전략은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 거래량 상태로는 오늘 하한가가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52,700원에 매도를 걸어놨다고 쳐볼게요. 그럼 안 팔리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제 헛수고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52,700원에 내가 걸은 물량이 팔렸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지금부터 내가 매도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지금 70만 주가 넘게 걸려있잖아요, 하한가에. 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 주를 매도를 걸었어요. 그럼 71만 주가 걸려있겠죠, 지금? 근데 만약에 이게 장중에 체결이 됐어요. 그건 뭐죠? 하한가에 달려있던 이 엄청난 물량을 다 먹고 체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한가의 건물량이 체결이 됐으면 이미 하한가는 풀려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한가는 풀려있고 마이너스가 29%에서 마이너스 25%, 23%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는 좋은 매도를 한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한가가 간 종목은 특히 이렇게 잔량이 많이 쌓였을 때는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일단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머지 10% 가능성으로 매도가 됐다고 해도 그것은 하한가에 엄청나게 쌓이는 그 물량을 다 먹고 내 것까지 먹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간 종목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한가에 거는 것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하한가가 풀리는 시점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짜야지 이미 하한가를 맞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추세 하락 종목은 일단 무조건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추세가 하락이란 말이에요.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약했으니까 추세가 이제 대부분 꺾일 수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반등 다음 반등 없이 완전히 그냥 내리꽂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하락 추세로 들어갔다 치면은 그때는 물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도라고 다시 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죠. 주식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매도를 주저하시고 손절을 아쉬워할 수 있는데 매도한 다음에 다시 사면 됩니다. 주식 내가 오늘 매도하고 내일 산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매도하고 30분 후에 사도 되고 1초 후에 사도 돼요. 주식은 언제나 살 수 있으니까 일단 리스크를 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하한가가 이제 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는 전략은 딱히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매도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매도가 됐다면 하한가가 풀려서 주가가 한 이 정도까지는 반등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난 최저점에 판 거잖아. 그쵸? 좋은 전략이 아니죠.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이번 코오롱 생명과학이랑 코오롱 티슈진 이슈는 분명히 치명적인 악재인 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보사는 코오롱에 대한 그 가치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신약입니다. 가장 기대감이 높은 신약이고요. 근데 판매 중지라든지 이제 그 임상 3상 미국의 임상 3상 중단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치명적인데 그 중단된 이유를 보면은 이 약이 효능이 없어서 혹은 안정성이 없어서 혹은 뭔가를 속여서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측에 뭔가의 착오로 인해서 신고를 했던 것과 다른 약물을 쓴 거예요.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게도 그 달라진 약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잖아요. 효능만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바꿔서 신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꾸준히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된 간략한 코멘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